안녕하세요. 피부요.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호르몬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네, 우리 뭐 여드름 하면은 나이가 들면 그냥 좋아진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속설이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후 아니 뭐 여자분들은 한 4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원인이 호르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호르몬 여드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고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애견남, 네, 테토녀 같은 말이 유행이잖아요. 네, 테토녀는 뭐 말 그대로 뭐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라는 말이죠. 그쵸. 네, 그런데 실제로 여성에게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테토니아면 대부분 막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좀 스타일도 좀 약간 그런 시크한 이제 이런 여성분들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정말 여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면 딱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탈모, 그리고 여드름, 그리고 조모증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드름은 좀 다 아시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탈모와 조모증이 같이 나타난다는 게 조금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근데 조모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조모증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형 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성에게서 남성처럼 굵고 검은 털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데 인중 막 나고. 그렇죠. 뭐 위리스이라든가 뭐 턱, 가슴, 뭐 복부, 허벅지 이렇게 안드로겐에 민감한 부위에 잘 생깁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여자 몸에서 많아지면 이렇게 털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이 피지선도 자극하게 돼서 피지 과다가 생기게 되고 또 모공의 벽을 싸고 있는 각질 세포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처럼 정수리 탈모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게 호르몬 여드름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정확히 우리가 호르몬 여드름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호르몬 여드름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5세 성인 여성인데 여드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두 번째는 턱 주변에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나는데 생리 전후에 특히 심해질 때. 세 번째로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뭐 탈모, 다모증, 생리불순까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되게 세 가지 시그널이네요. 이런 시그널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이 불균형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신호를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현상을 고안드로겐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안드로겐증은 일종의 내분비 질환으로 가임기 여성의 무려 7%나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여드름이 반복됐을 때 그냥 이제 피부 질환이다, 미용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르몬 불균형이 아닌지 의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만으로 호르몬 여드름을 진단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검사를 더 받아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피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데요. 내 몸속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 고안드로겐 혈증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뭐 테스토스테론, DHAS 같은 그런 검사를 이제 해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죠. 이런 혈액 검사는 피임약을 복용 중이라면 복용 중단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생리 시작 1에서 5일경, 아침 8시에서 10시경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문 딱 열자마자 바로 피 검사하러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상적인 증상과 혈액 검사로 우리가 이 호르몬 여드름을 확진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죠? 호르몬 여드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이 호르몬 불균형을 맞춰주는 약물 치료거든요. 주로 두 가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구 피임약입니다. 야즈. 맞습니다. 이 야즈는 4세대 경구 피임약인데요. FDA에서는 여드름 치료용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야즈에 들어있는 드로스피레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줍니다. 야지 먹고 정말 여드름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야지를 드실 때 좀 걱정하신 분이 혈전증 문제가 있어요. 젊은 여자분들한테도 야지 먹고 혈전증 생겼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 혈전증이 정말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걱정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비만하고 흡연하고 가족력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야지 복용하시기 전에 혈압을 체크한다거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그리고 혈전 검사 같은 거를
거를 꼭 해보시고 드시면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된 네. 네, 이 여성 여드름인 호르몬 여드름, 그렇죠. 이 테토니언 여드름인 같은 경우에는 테토니언. 호르몬이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 네. 여드름 항생제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호르몬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네. 억제해주는 그런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약인데 그렇죠. 원래 이 약은 사실 호르몬 약은 아니었고 고혈압 약이었는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약을 한 3개월 정도 먹게 되면 이런 탈모나 조모와 여드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1, 2주 먹고 끝나는 이제 또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드시다 보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약물 복용하시기 전에 혈중의 칼륨 수치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드시면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거나 또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호르몬 레벨이 아닌 그쵸. 피부 레벨에서 치료를 맞아요. 해줘야 네, 되잖아요. 호르몬을 딱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을 그쵸. 때. 네,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과 여드름을 연결하는 고리는 네. 결국 피지과다입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 피지과다를 억제하는 이 골드 PTT, 에토전 PTT 네, 네. 같은 이런 레이저 치료, 광열 효과를 이용한 이런 치료가 호르몬 여드름 치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드름 치료를 이렇게 레이저로 하다 보면은 만성적인 여드름 때문에 발생한 이제 자국 같은 것들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약물 치료랑 피부과 레이저 치료와 더불어서 네.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사실 이런 고안드로겐 혈증이 여자분들에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거든요. 네. 근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 굉장히 날씬한 여성분들도 대사적으로 당뇨와 비슷한 상태가 그렇군요. 돼요. 네. 예,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남성 호르몬적인 테토니어 여드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체중 감량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 역시. 네, 네. 네, 네.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조금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소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게 되니까 이런 테토니어 여드름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비만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이 호르몬 여드름의 가장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피하고 네. 혈당 스파이크 피하는 네, 맞아요. VMR 식사법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식단도 엄청 중요하죠. 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호르몬 여드름, 특히 이제 기존의 여드름 치료 잘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호르몬 여드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 여드름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시그널을 우리 피부가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 여드름 잘 관리하셔서 모두 피부 영해주세요. 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드름은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을 보존해서 잡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드름으로 내원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리불순이 있는 거죠. 너무 생리불순이 중요해요. 있거나 이제 무월경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미세하게 털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은 피부과에서 캐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해주면 맞아. 그 사람을 계속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스로 산부인과를 가요. 가서 산부인과 가서 피검사를 받아요. 맞아. 거기서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 그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진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생리불순을 피부과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쵸. 그냥 생각하니까 여드름만, 피부과에서는 그쵸. 여드름만 치료하고 또 산부인과에서는 또 생리불순만 치료하는데 사실 이게 다 합쳐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갑자기 여드름이 났다. 근데 이제 그게 생리불순이나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피부과 가셔서도 꼭 얘기를 해주시면은 맞아요. 진단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이소피움이라는 여드름 치료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히려 이것보다 피임약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조절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가임기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피임약을 그쵸. 드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피지 조절제를 드실 수 없거든요. 태아 기형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딱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호르몬 수준이 조금 더 강력한 원인이 있다면 이제 경구 피임약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하지만 호르몬 요소가 또 굉장히 정상인데 성인 여드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피지 조절제 쪽으로 처방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르게 적용을 해야 개인별로 되잖아요. 모두 다 다르죠. 그쵸. 가장 네. 중요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네.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처방은.